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응급실에서 거의 20년 동안 직접 목격한 의학적 현실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의사입니다. 저는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이며 18년 넘게 응급의학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제 경력 동안 4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응급 상황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매달 수십 명의 사람들을 심각한 위장장애로 응급실로 보내는 패턴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인을 발견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범인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몸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과와 레몬 주스를 함께 마신 적이 있으십니까? 몸을 해독한다고 생각하며 물에 사과 조각과 레몬을 넣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두 과일을 섞은 신선한 과일 스무디로 아침을 시작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이 조합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 박씨라는 67세 여성이 새벽 2시에 제 응급실로 왔습니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을 구부린 채 배를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은 완전히 창백했습니다. 딸이 어머니가 심장마비를 일으킨 줄 알고 겁에 질려 데려왔습니다. 박씨의 생체 징후는 불안정했습니다. 땀을 심하게 흘리고 있었습니다. 똑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진찰했을 때 복부는 딱딱하고 압통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심각한 위장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천공으로 진행될 수 있는 급성이염 직전이었습니다. 무엇을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에서 본 건강 트렌드를 따라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매일 아침 공복에 신선한 사과와 레몬 주스 큰 잔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정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방법으로 체중을 줄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소화 시스템에 독을 먹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독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비슷한 증상을 가진 수백 명의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과와 레몬을 함께 섭취했고 대개 주스 형태로 대개 공복에 마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최 선생님, 과일이 어떻게 위험할 수 있습니까? 사과는 건강에 좋습니다. 레몬도 건강에 좋습니다.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과일을 먹어왔습니다. 완전히 맞는 말씀입니다. 개별적으로는 이 과일들이 영양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먹으면 위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소화 시스템 전체를 교란시킵니다. 그리고 최악의 부분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위는 섬세한 산도 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균형은 적절한 소화와 위 점막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과의 말산과 레몬의 구연산을 결합하면, 특히 농축된 주스 형태로 마시면 위가 감당할 수 없는 산성 과부하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염증을 유발합니다.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궤양과 출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조합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정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정확한 생화학적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이 반응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경고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한 모든 영양학적 이점을 얻으면서도 소화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한 과일 섭취에 대한 완전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제 응급실에서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때로는 너무 늦게 오는 안도를 애원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 의사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18년 넘게 응급의학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자동문을 통해 급히 들어오는 수천 명의 환자를 봤습니다. 배를 움켜쥐고 고통으로 창백한 얼굴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난 5년 동안 제가 치료한 심각한 위염 사례의 40% 이상이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은 겉보기에 무해해 보이는 한 가지 습관 말입니다. 그들은 사과와 레몬을 함께 먹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다. 사과와 레몬이요. 그것들은 건강한 과일인데요. 어떻게 위험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3년 전 강남에 사는 68세 박 씨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건강의 표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걸었습니다.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신선한 사과와 레몬으로 만든 아침 해독 주스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매일 공복에 종교적으로 마셨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그녀는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딸이 그녀를 발견했을 때 몸을 구부린 채 구토하고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그녀를 제 응급실로 데려왔을 때 이 점막이 너무 심하게 염증이 생겨서 6일 동안 입원시켜야 했습니다. 6일 동안 링거, 약물 투여, 그리고 그녀가 마치 속이 깨진 유리로 긁히는 것 같다고 표현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모두 그 무해해 보이는 아침 주스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과일을 함께 먹을 때 여러분의 몸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과에는 말산이 높은 농도로 들어 있습니다. 레몬에는 구연산이 가득합니다. 이것들을 함께 섭취하면, 특히 공복에 먹으면 이 두 산이 여러분의 위 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소화기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은 자연적으로 2.5에서 3.5 사이의 섬세한 산도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 균형은 적절한 소화와 위 점막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사과산과 구연산이 빈속에서 결합하면 효소 연쇄 반응을 일으켜 이산산도를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0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산도 수준에서는 이에 보호 점액층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산이 위 점막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불편함이 아닙니다. 몇 시간 내에 궤양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응급 수준의 위험입니다. 저는 내시경 검사 중에 모니터로 제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가장 나쁜 점이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초기 경고 신호가 너무 미묘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립니다. 건강에 좋다는 스무디를 마신 후 약간의 화끈거림, 다른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약간의 메스꺼움, 1시간 후에 사라지는 가벼운 복부 팽만감.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 몸이 보내는 절박한 경보음인데 사람들은 제산제로 이것들을 잠재우면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부산에 사시는 72살 김모 씨가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해서 8개월 동안 매일 아침 사과레몬 물을 마셨습니다. 그분은 몇 달 동안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봤을 때는 이미 급성 미란성 위염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위에서 출혈이 있었습니다. 응급처치가 필요했고 회복하는데 몇 주간의 집중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주치의가 아마도 절대 말해주지 않았을 지식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이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그 위험한 조합을 한 모금 더 마시기 전입니다.
이제 이 두 과일을 섞었을 때 이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달 서울 전역에 수백 명의 환자들을 응급실로 보내는 생화학적 악몽입니다. 사과를 드시면 이장은 즉시 사과산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소화기관은 이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과산은 제대로 분해되려면 펩신이라는 매우 특정한 효소가 필요합니다. 이장은 약 1.5에서 2.0의 신중하게 균형 잡힌 산도 수준에서 이 효소를 생성합니다. 그런데 레몬즙이 이 환경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단순히 위에 더 많은 산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을 합니다. 펩신 효소 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연산은 펩신이 기능하는 데 필요한 동일한 수용체 부위에 결합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개의 열쇠가 동시에 똑같은 자물쇠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자물쇠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장은 사과의 사과산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합니다. 위산을 더 많이 생성합니다. 훨씬 더 많이요. 산도 수준이 빠르게 떨어져 때로는 0.8 또는 그보다 더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때 진짜 손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18년 동안 2,000건이 넘는 급성 이염 사례를 치료했습니다. 이 반응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박모 씨가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통증으로 몸을 구부리고 있었고 땀을 심하게 흘리고 있었으며 혈압은 180, 110으로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제가 진찰했을 때 상복부 전체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급성 복막 자극이라고 부르는 임상 징후입니다. 저는 즉시 천공된 궤양이나 급성 췌장염을 의심했습니다. 응급 내시경 검사를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수년간의 경력에도 불구하고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 점막에 심한 출혈성 이염이 보였습니다. 이 점막 전체에 여러 개의 출혈점이 있었습니다.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 점막이 말 그대로 조직층을 벗겨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지난 12시간 동안 무엇을 드셨는지 물었습니다. 그분은 온라인에서 찾은 디톡스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빈속에 사과 2개와 레몬 3개를 갈아서 마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몸을 정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소화기관 내부에 화학무기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응급 상황을 일으킨 정확한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빈속에 고농도의 사과산과 구연산이 결합하면 우리가 시너지 산성 과부하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장이 이 수준의 산도를 충분히 빨리 중화시킬 수 없습니다. 보통 위벽을 보호하는 보호 점액층이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장벽이 사라지면 산이 그 아래의 섬세한 상피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하지만 손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산 조합은 또한 염증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은 히스타민, 프로스타글란딘 및 기타 염증 매개체를 방출합니다. 위장이 부풀어 오릅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누출됩니다. 우리가 부종성 이염이라고 부르는 것이 발생합니다. 박모 씨처럼 심한 경우에는 염증이 너무 심해서 작은 혈관이 실제로 파열됩니다. 이것은 내부 출혈을 일으킵니다. 가장 위험한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전체 과정이 섭취 후 불과 30분에서 40분 만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질환, 이전 궤양, 이염이 있거나 아스피린이나 혈액 희석제 같은 일반적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이염이 10배 증가합니다. 박모 씨는 3일간의 입원, 정맥 양성자 펌프 억제제 투여,
그리고 치유를 위한 6주간의 엄격한 식이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완전한 위천공이 발생한 환자들을 봤습니다. 일부는 소화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로 이 두 과일을 섞지 마십시오. 이제 사과와 레몬을 섞었을 때 이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목격한 소화기관을 파괴하는 생화학적 과정입니다. 응급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의 소화 시스템을 치료해왔습니다.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소화와 치명적인 위 손상의 차이이므로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를 한 입 빼어 물면 말산이 방출됩니다. 이것은 사과의 주요 유기산이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가 이를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말산의 pH 수치는 약 3.4입니다. 우리의 위는 일반적으로 1.5에서 3.5 사이의 특정 pH 범위 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레몬을 추가하면 pH가 약 2.2인 구연산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위험이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둘 다 산성 과일이기 때문에 단순히 더 강한 산으로 결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말산과 구연산의 특정 분자 구조는 우리가 시너지 산성화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 두 산은 단순히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염산과 상호작용하여 과도한 펩신 활성화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펩신은 위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말산과 구연산이 위액의 존재하에 결합되면 펩신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이벽의 보호 점액층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저는 이 정확한 과정이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벽에는 조직을 소화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섬세한 점액 장벽이 있습니다. 사과와 레몬을 함께 섭취하면, 특히 공복에 섭취하면 이 장벽이 15분에서 20분 이내에 무너집니다. 과도하게 활성화된 펩신이 여러분 자신의 위 조직을 소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빠르고 공격적인 염증으로 몇 시간 만에 미란성 이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여사님이 새벽 4시에 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녀는 고통으로 몸을 구부리고 있었고 피가 섞인 액체를 토하며 똑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지난 12시간 동안의 식단에 대해 물었을 때 그녀는 새로운 건강 루틴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사과 2개와 레몬 1개를 갈아서 마셨다고 합니다. 음식은 전혀 먹지 않고요. 완전히 빈속에 그 주스만 마셨습니다. 그녀의 내시경 검사 결과 이벽 전체에 여러 출혈점이 있는 심각한 미란성 위염이 발견되었습니다. 손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4일간 입원이 필요했고 치유를 위해 3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건강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 조합이 간을 해독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읽었다고 합니다. 대신 그것은 그녀의 소화관을 거의 파괴할 뻔했습니다. 섭취 시간이 이 조합을 더욱 위험하게 만듭니다. 위가 비어있을 때 pH 수치는 약 1.5에서 2로 가장 낮습니다. 이 고도로 산성인 환경에 사과레몬 조합을 도입하면 제가 pH 충격이라고 부르는 것이 발생합니다. 위는 들어오는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 더 많은 위산을 생산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산 생산이 통제 불능으로 나선형으로 증가하고 이에 보호 메커니즘이 완전히 차단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효소 반응은 모든 사람에게 즉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벽이 더 강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더 많은 보호 점액을 생성합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상은 누적됩니다. 이 조합을 섭취할 때마다 위의 방어력이 약화됩니다. 처음 10번,
20번은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몸의 보호 능력이 압도되고 그것이 실패할 때는 치명적으로 실패합니다. 자, 여러분, 이 끔찍한 조합을 만들 때 이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벽 3시에 응급실에 가지 않도록 여러분을 구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사과를 먹으면 위는 말산을 분해하기 위해 특정 효소를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사과의 말산이 천천히 용해되고 이 pH가 약 4.5로 약간 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사과가 여전히 소화되고 있는 동안 레몬 주스가 위에 들어가는 순간 치명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단순히 말산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 두 산은 응급의학에서 우리가 시너지 염증 연쇄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벽에는 보호 점액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벽을 산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라고 생각하십시오.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 방패는 사과의 산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레몬의 산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산이 동시에 소화 시스템에서 결합되면 어느 한 산만의 경우보다 11배 더 부식성이 강한 복합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내시경 이미지를 보았습니다. 위벽이 빨갛게 변하고 염증이 생기며 심한 경우 실시간으로 실제 미란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호 점액 장벽이 본질적으로 녹아 없어집니다. 위벽이 아무런 보호 없이 순수한 산에 노출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응급 상황을 인식하고 독성 조합을 희석시키려고 과도한 양의 위액을 위에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이제 더 많은 산이 휘저어지고 있고 pH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져 때로는 2.1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산도 수준에서는 본질적으로 소화 시스템 내부에 배터리 산 조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통증은 보통 15분에서 40분 이내에 시작됩니다. 환자들은 가슴 중앙에서 하복부까지 퍼지는 타는 듯한 감각으로 묘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온 줄 알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은 식중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이 특정한 산 조합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위염입니다. 이것을 더욱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빈속에 이 조합을 섭취할 때 특히 아침에 사람들이 신선한 사과 레몬 주스를 마시면서 건강에 좋다고 생각할 때 반응을 늦출 음식 완충제가 없습니다. 산이 위벽을 최대 강도로 직격합니다. 효소 반응이 즉시 일어납니다. 저는 아침 디톡스 주스를 마신 지 30분 이내에 쓰러진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제가 본 최악의 사례들은 건강을 개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매일 이 조합을 섭취한 사람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만성이염, 궤양을 앓게 되고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건의 경우 이벽에서 저남성 세포 변화를 보았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간 나쁜 식습관을 가진 노년 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인터넷의 건강 조언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 40대와 50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특정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사과와 레몬을 함께 섭취한 후 1시간 이내에 날카로운 통증, 과도한 트림, 이산 역류 또는 가슴에 타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제산제를 복용하고 지나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손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의 영구적인 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사과가 레몬을 만날 때 이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백 명의 제 환자들을 응급실로 보낸 생화학 반응이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섭취하면 위는 즉시 그 과일에 포함된 사과산을 분해하기 위해
펩신과 염산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산도가 약 1.5에서 2.0으로 떨어지는데 이것은 적절한 소화를 위해 정확히 있어야 할 곳입니다. 사과의 사과산은 실제로 그 자체로 유익합니다. 소화 효소를 자극하고 영양소 흡수를 돕습니다. 사과를 그 자체로 먹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앙이 시작됩니다. 레몬 주스가 이 환경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레몬은 무게의 약 5에서 7%에 달하는 극도로 높은 농도의 구연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연산이 이미 위에 존재하는 사과산과 결합하면 소화 시스템이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격렬한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두 산이 함께 우리가 효소 연쇄 파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는 두 산을 동시에 중화시키려고 시도하여 보호 메커니즘으로 과도한 양의 위 점액을 생성하도록 강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이중산 공격으로부터 이벽을 보호할 만큼 충분히 빠르게 점액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일부 경우 산도 수준이 1.0 미만으로 재앙적으로 떨어집니다. 이것은 금속을 태울 만큼 충분히 산성입니다. 이것이 실제 조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벽은 이 조합을 섭취한 후 15분에서 30분 이내에 부식되기 시작합니다. 이 점막 전체에 작은 미세한 궤양이 형성됩니다. 이것들은 정기 검사에서 보이지 않으며 이것이 정확히 이 상태가 많은 의사들에게 놓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위는 말 그대로 안쪽에서부터 살아있는 채로 먹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제가 치료한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 68세 여성이 새벽 3시에 통증으로 몸을 구부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3주 동안 매일 아침 집에서 만든 디톡스 주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과, 레몬, 그리고 물. 그녀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위벽은 이 표면의 40%에 걸쳐 급성 미란성 위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효소 반응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과산과 구연산이 결합하면 내인성 인자의 생산을 방해합니다. 이것은 비타민 B12를 흡수하기 위해 이가 생성하는 단백질입니다. 내인성 인자가 없으면 악성 빈혈이 발생합니다. 적혈구가 제대로 형성될 수 없습니다. 신경이 퇴화되기 시작합니다. 환자들은 손과 발의 저림, 걷기 어려움, 기억 문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치매가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3개월 전 사과와 레몬 주스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합을 특히 치명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이것을 섭취합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정화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뜻한 레몬 무리간을 해독한다고 온라인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위해 사과를 추가하고 아침 식사 전에 마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위는 밤새 8시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점액 보호만 있습니다. 산농도가 즉시 최대 손상 가능성에 도달합니다. 반응은 또한 부산물로 과도한 가스를 생성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위와 소장에서 빠르게 축적됩니다. 이것은 심한 복부 팽만, 경련, 그리고 많은 환자들에게 심장마비처럼 느껴지는 것을 유발합니다. 저는 심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하며 응급실로 급히 실려온 수십 명의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심전도를 실행합니다. 심장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복부, 갈비뼈 바로 아래를 만져보십시오. 부드럽게 누르십시오. 압통이나 타는 느낌이 느껴진다면 위벽이 이미 손상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손상을 멈출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이 사과와 레몬 조합이 소화 시스템에 절대적으로 치명적이 되는 가장 위험한 타이밍 창을 밝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소화 취약성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정상적인 소화와 응급실 방문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조합을 섭취할 수 있는 최악의 시간은 일어난 후 처음 30분 이내입니다. 주에 깊게 들으십시오.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 후에 일어나면 위는 계속 공복 상태입니다. 위의 pH 수치는 pH 척도에서 약 1.5에서 2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는 매우 산성이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 점막은 수면 중에 보호 점액층을 생성하는데 이른 아침 시간에 가장 얇아집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과레몬 주스를 마시면 이 취약하고 보호가 부족한 위 점막에 직접 2중 3폭탄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과의 말산과 레몬의 구연산은 단순히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상승작용 산성 반응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이는 결합된 효과가 각각의 산보다 3배에서 4배 더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강남에 사는 68세 박씨 환자가 있었는데 아침 6시에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통증으로 몸을 웅크리고 땀을 흘리며 똑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딸은 심장마비라고 생각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검사와 병력 청취 후 저는 그분이 2주 동안 매일 아침 신선한 사과레몬 주스를 마셨으며 항상 공복에 항상 일어난 후 15분 이내에 마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인터넷의 건강조언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의 위 내부에서 일어난 일은 화학적 재앙이었습니다. 과도한 산부화가 급성 반응성 위병증을 유발했습니다. 위 점막이 너무 염증이 생겨 작은 미란이 형성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위 내부에 작은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그분은 구토를 하고 심한 자결감을 경험했으며 소화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비상 정지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위험 시간대는 운동 직후입니다. 신체 활동 중에는 혈류가 소화 시스템에서 멀어집니다. 운동을 마친 후 위는 정상적인 혈액순환과 보호 점액 생성을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회복 기간은 약 45분에서 60분이 걸립니다. 이 시간대에 사과레몬 조합을 섭취하면 무방비 상태의 장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부산의 72세 퇴직 교사이 씨는 아침 산책 후 바로 수제 과일 주스를 마시곤 했습니다. 사과, 레몬, 약간의 꿀을 넣었습니다. 그는 비타민C가 면역체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월 동안 가벼운 자결감을 무시했습니다. 제산제를 복용했습니다. 정상적인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저를 찾아왔을 때 내시경 검사 결과 여러 개의 위궤양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개입니다. 72세의 치유 능력이 이미 감소한 상태에서 이제 몇 달간의 약물 치료와 식이 제한에 직면했습니다. 세 번째 위험 시간대는 늦은 밤,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이내입니다. 중력은 위산을 제자리에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부식성산 조합이 체내에 있는 상태에서 평평하게 누우면 식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산 역류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성염증이 시작되는 방식이며 만성염증은 심각한 질병으로 가는 경로입니다. 지금 상복부를 만져보세요. 중앙의 갈비뼈 바로 아래를 부드럽게 눌러보세요. 압통이 느껴지나요? 불편한가요? 그 압통은 위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그것이 의료 응급 상황이 되기 전에 이 습관을 바꿀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확한 행동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의학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전하는 생존 지식입니다. 첫째, 과일 섭취를 최소 3시간 간격으로 분리하세요. 아침에 사과를 먹었다면 오후까지 레몬이나 감귤류를 먹지 마세요. 레몬 물을 마셨다면 사과, 배 또는 말산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기 전에 3시간을 기다리세요. 저는 이 단일 규칙만 따라도 완전히 회복된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효소 충돌은 위에서 이러한 산들을 결합한 후 15분 이내에 발생합니다. 소화 시스템이 각 과일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시간을 주세요. 둘째, 절대 공복에 이 조합을 섭취하지 마세요. 이때 손상이 배가 됩니다. 위 점막에는 보호식품 완충제가 없으며 산반응이 점막을 직접 공격합니다. 하루에 2과일을 모두 먹어야 한다면 밥, 채소, 단백질이 포함된 적절한 식사 후에만 드세요. 이가 산 부하를 희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음식량을 주세요. 셋째, 사과와 레몬이 모두 포함된 미리 혼합된 주스를 버리세요. 지금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많은 상업용 디톡스 음료와 건강 주스가 맛이 좋기 때문에 이 과일들을 결합합니다. 제조업체는 생화학적 결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러한 혼합물을 몇 달 동안 매일 마시며 지속적인 복통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한 병이 응급실로 보내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 섭취하면 시한폭탄이 되는 만성염증이 생깁니다. 넷째, 과일을 먹은 후 30분 이내에 갑작스러운 상복부 자결감, 메스꺼움 또는 위산 역류를 경험하면 즉시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찬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은 위를 더 자극하지 않으면서 산 농도를 희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소량의 흰 쌀밥이나 바나나를 드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pH 균형을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증상을 무시하지 마세요. 심각한 염증이 발생하기 전에 골든타임 경고입니다. 다섯째, 위험한 조합을 안전한 대안으로 대체하세요. 비타민C를 원한다면 레몬이나 사과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둘 다는 안 됩니다. 건강한 아침 음료를 원한다면 레몬만 넣은 따뜻한 물을 마시거나 2시간 후에 사과를 따로 드세요. 토마토, 피망, 딸기에서도 말산 충돌 없이 훌륭한 비타민C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 사과와 레몬을 결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소화 시스템이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현대 주스 트렌드입니다. 즉각적인 유료 조치가 필요한 경고 신호에 대해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시간 이내에 호전되지 않는 심한 상복부 통증, 피가 섞이거나 커피 찌꺼기처럼 보이는 구토 또는 검은색 타르 같은 변을 경험하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출혈이나 천공을 의미합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민간요법을 시도하지 마십시오.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한 완전한 지침을 드렸습니다. 이 정보는 제가 서울응급의료센터에서 18년간의 임상 관찰과 수많은 환자 사례 분석에 소요한 시간의 결과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유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또 다른 통계 숫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밤중에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과제는 간단합니다. 사용하시는 모든 주스와 스무디 레시피를 확인하십시오. 사과와 레몬 섭취를 최소 3시간 간격으로 분리하십시오. 이 과일들을 절대 공복에 먹지 말고 식사 후에만 드십시오. 이 3가지 규칙만 지키면 위험의 90%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댓글에 입력해 주십시오. 제 위장을 보호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가족 연락처 목록에 있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이것은 제 채널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제가 매주 응급실에서 보는 일을 겪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누군가가 지금 이 위험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사과와 레몬을 함께 섭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여러분의 소화기관을 구할 수 있는 진실을 드렸습니다. 이제 행동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신을 보호하십시오. 가족을 보호하십시오. 내일 아침부터 예외 없이 이 규칙들을 따르십시오.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사과와 레몬 섞는 것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과일 섭취 시간을 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최 박사의 중요한 건강 정보를 계속 공유할 수 있도록 구독해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가 그분들을 고통스러운 응급실 방문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